그러니까 이번 공급 대책 때문에 지방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방은 지금 이 모든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정책들이 지방을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죽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미분양이 쌓이고 지방 집값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지방 경제도 안 좋은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네를 공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부동산 쪽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실거주 수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이 실거주 수요들,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싶은 뭐 임차든 아니면 이제 실거주든 뭐든지 간에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내가 거기 들어간 다음에 내 돈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 이득을 보고 싶은, 일종의 조금 싸게 사고 싶은 것도 그 이득을 보고 싶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좀 벌고 싶다. 싸게 사고 싶은 것도 돈 벌고 싶은 거니까 나중에 비싸게 살 거를 미리 산다는 개념도 결국에 돈 버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에 뭐 막 규제를 하고 막 그 지방은 뭐 이렇게 딱히 뭐 규제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방 살리기로 보시면 안 된다. 반대로 지금 다주택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게 지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방 규제가 지금 벌써 한 7, 8년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해소도 안 되고 지방 건설 경기는 다 박살이 났고, 근데 그 지방 자체적으로도 뭐 이미 지어놓은 것도 많지만 뭐 공급이 뭐 조금 부족한 지역들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침체장이고, 뭐 약간 뭐 일부 지역에서 조금 뭐 대장 아파트들이라고 하는 곳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살짝 올라오는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쏠리고 있고, 특히 서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 전국의 부자들은 다 서울의 아파트를 살라고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격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올라가니까 또 사고 싶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관심 없던 사람들도 가격이 올라가면 사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는 빠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를 때 사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 샀는데 더 올라가면은 더더욱 확신을 갖고 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채를 사게 해주면, 야 이거 너무 좀 과열 아니야? 이거 너무 버블 아니야? 하면서 다른 거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한 종목이 막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야 이거 너무 과열 아니야? 해서 그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그 업종이나 뭐 좀 섹터가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순환매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쪽,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은 한 채만 사야 되고 그 한 채도 실거주 수요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미 비싼 건 알겠어. 근데 몇 년간 올라왔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사놔야지, 올랐을 때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비싼 가격을 합리화해버리는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가격인데도 또 사. 그래서 또 올라. 그러니까 또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조급함도 생기면서 또 사. 또 사. 근데 이게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 나중에 언젠가 서울 가서 살 거야. 나는 못 살아도 우리 애는 살게 해야지라는 그 지방 부자들 가수요들이 더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책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게 이번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나오기를 희망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다. 역시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기존의 어떤 그 부동산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일정 지역들에는 이제 버블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 버블이 일으키는 거를 결국에 버블이 꺼지려면은 이 정책이 뭐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방향으로 돈의 쏠림을 좀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될 텐데, 그 보내는 정책 또한 이번에 나오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나올 확률이 극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버블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이 돈을 계속 저쪽으로 보내는데 그 돈의 물기를 좀 틀어주면은 여기 이제 물이 마를 텐데, 물이 마를까봐 계속 돈을 보내. 그러니까 돈이 마를까봐 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마르지 않겠죠. 돈이 마르지 않고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욕망이나 그 동네에 살고 싶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집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요.
어차피 돈 많으니까. 뭐 1,000억 있는 사람이 뭐 80억, 100억짜리, 200억짜리 집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원래라면 굳이 저걸 안 사도 되는데 이제는 저걸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취급을 해주니까 기분 나빠서라도 사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수요들이 점점 몰리고 쏠리게 되는데 이게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지방에서 계속 살 거고 굳이 서울에서 뭐 살아야 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뭔가 내 집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뭔가 오르지도 않고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 저기 나랑 상관없는 지역. 그렇지만 맨날 뉴스에 나오는 저 서울 뭐 비싼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계속 신고가가 찍혀. 그리고 막 저기는 계속 개발 계획이 막 있고. 그리고 정책은 계속 똘똘한 한 채만 사라 그러고. 갭 투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자산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뭐 지방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서울에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에 규제가 없다라고 해서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기조가 그러면 뭔가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앞으로 5년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정책이었단 말이죠. 이 97 부동산 대책이. 근데 이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을 보니까 어렵겠어 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더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지금 이번에 구매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결론만 말하면 계속 되는 건데 이 정책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물길을 지금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막 몰고 있는 건데 이 물길을 정부가 만약에 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틀어버리면 내가 여기는 계속 물길이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막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정부가 물길을 트는 순간 나는 마지막 소위 말하는 막차를 타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길이 영원히 절로 간다 그러면야 지금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물길이 만약에 조금 틀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내 뒤에 왜 아무도 없냐? 라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그 동네가 뭐 저평가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사야 된다. 라고 말할 만한 동네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지금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동네들을 안 쳐다봐요. 절대 안 쳐다보고 오르고 있는 동네들, 그리고 많이 오른 동네들 중에서 살짝 주춤하고 있는 동네들, 많이 올랐는데 주춤하지도 않고 다시 신고가 찍고 있는 동네들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압이 가장 센 동네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안 살아도 되고 안 사도 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돈 벌 목적으로 지금 막 많이 올라간 데들만 쳐다보고 계시다면은 저는 그건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차피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뭐 무조건 강남에 안 살면 안 돼. 돈도 많아. 그러면 뭐 사야겠죠. 뭐 수익성 같은 거를 좀 포기하고 사는 거죠. 뭐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치면 높지 않거든요. 근데 뭐 사야지 뭐 난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근데 투자 가치까지 막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남들이 안 사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안 사는 거는 나도 사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이도저도 아닌 걸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당연히 요즘 집값이 막 과열되고 막 사람들이 엄청 집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지인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상담이든 많이들 이렇게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요즘 카톡 창이 엄청 바쁘거든요. 제게. 왜 그러냐면 다들 뭔가를 사고는 싶은데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나름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단지를 뭔가 저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뭐 지인이든 뭐 친구든 막 물어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것들을 고릅니다. 이도저도 아닌 되게 애매한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애매한 걸 산다고 해서 뭐 집값이 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횡보하거나 아주 뭐 살짝 오르거나 그러니까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약간 한번 올랐잖아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서울 수도권의 괜찮은 핵심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내가 돈이 부족한데 많이 올랐고, 근데 뭔가 그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뭐 연식이나 이런 거를 포기를 못해. 나는 저걸 포기는 못 하겠는데 한 1, 2년 전에는 충분히 내가 이 돈으로 뭐 예를 들어 뭐 A급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B, C급을 사라니까 싫어. 이건 막 싫은 거예요. 근데 막 D급을 사라는 거는 더 싫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여기서 뭔가 하나는 내가 포기를 못 하겠어.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을 포기 못 하겠어. 아니면 나는 뭐 신축을 포기 못 하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돈에 예를 들어 뭐 한계가 다 있는데 그 한계에서 뭐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뭐 입지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사서 거기서 뭔가 투자 가치가 그나마 좀 있는 걸 사면 좋은데 그걸 딱 가려고 그랬더니 막 이제 출퇴근이 막 엄청 멀어지고 뭐 예를 들어 뭐 거기는 뭐 신축이고 뭐 대단지긴 한데 뭐 학군이나 뭐 이런 게 뭐 많진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막 아쉬워요. 이것도 막 별로야. 그러면은 이제 아예 서울로 가야 되겠다 했더니 서울로 갔더니 연식도 애매하고 뭐 단지도 막 되게 작고 뭐 이게 입지도 별로고 한데 내 돈으로 딱 서울을 딱 고집을 했더니 살 수 있는 단지가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이거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얘네들도 꽤 올랐거든요. 지금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겨우겨우 막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막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애매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재건축 이런 거를 살라고 딱 갔더니 야 여기서 내가 몸테크를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뭐 가격이 안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미 또 회복을 했어요. 야, 이 돈 주고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자 내면서 와 이거 못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막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조금 포기하고 여기서 조금 포기하고 여기서 조금 포기하고 여기서 조금 포기하면은 딱 그 애매모호한 이도저도 아닌 단지들을 고르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사실은 부동산 투자라는 건 약간 더 극단적으로 해야 돼. 극단적으로. 약간 좀 확실하게 하나에 딱 올인을 해가지고 하나는 좀 그렇고 한 두 가지 정도에 올인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조금 그 투자성을 살리면서 나머지를 좀 내가 몸이 고생하든 뭐 아니면 뭐 시간적으로 고생을 하든 뭐 아니면 심리적으로 고생을 하든 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고생하긴 싫어. 근데 이것도 포기할 순 없어. 여기도 포기 못해. 근데 돈은 없어. 애매한 거 사자. 그래서 애매한 거 사면요 어떻게 되냐면 상승장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물길이 만약에 틀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물길이 틀어져 버리면 현재 정부가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당장은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또 이게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결국에는 애매모호한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애매모호한 게 선명해지지 않거든요. 이 선명한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막 재건축에 내가 올인을 했어. 그러면 당장은 막 몸이 막 고생하는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뭐 지치겠죠. 당연히 뭐 주거 환경도 안 좋고. 근데 재건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개발 압력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재건축이라는 건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막 신축이다. 나는 완전 최신축에다가 올인했어. 그 대신에 막 경기도로 좀 나간 거야. 서울은 포기하고. 그러면 그 동네에 신축이 뭐 공급이 안 된다. 그런 동네를 내가 잘 골랐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의 선호도는 계속 세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선명한 걸 사면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지는데 애매모호한 걸 사면 시간이 지나도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수요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돈의 물길이 바뀌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외부 충격이 온다거나 하면은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처리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와요. 그런 일들이 뭐 22년, 23년, 24년에도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애매모호한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잘 팔아봐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팔아보기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팔고 조금 더 선명한 데를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만약에 경기도로 나간다 하면 제가 너무 막 밀려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아닙니다. 경기도로 나가는 게 밀려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경기도로 나가서 오히려 더 선명한 물건을 사는 거죠. 더 어떤 수요나 이런 게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 사람이야. 근데 서울에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별로 없는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경기도 쪽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도시의 준대장급 아니면 대장급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투자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뭔가 그 하나에 집착을 하는 거지. 그냥 어떤 막 나는 뭐 서울 사람이야. 나는 주민등록 중에 서울 찍혀 있잖아. 뭐 나는 뭐 강남구잖아. 뭐 이런 거를 막 고집합니다. 강남구도 엄청 넓거든요. 송파구도 엄청 넓어요. 송파구도 인구가 한 70만 되고요. 강남도 한 60만 될걸요. 웬만한 어떤 그 지방 도시급이 지금 서울에 구 하나씩이거든요. 근데 그 구 안에도 당연히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들 뭔가 그 주소에 집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동네에 이런 단지가 있었어. 막 처음 들어보는 단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뭐
이거 뭐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잘 되겠죠? 근데 저희 집은 왜 이렇게 안 올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러느니 차라리 그걸 정리해서 훨씬 선명한 대로 가라. 제가 왜 그 동네 얘기를 못 하냐면은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동네 얘기를 하면은 시장 왜곡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생기기도 하고 저도 채널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할 뿐인데 제가 방금 말한 게 무슨 말인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잘 모르는 분들은 뭔 소리야 왜 말을 빙빙 돌려 라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책도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아마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조만간 대책 나온다고 하니까 대책 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9월 7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일요일에 나와서 아마 월, 화, 수, 목, 금 이 정도 지나면 뭐야 이거 시장의 평가는 별로 공급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앞으로 5년간 그러면 지어줘도 공공임대인데 그리고 임대 아파트만 늘어나면은 그럼 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로 아마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집을 사려고 할 거예요. 지금 금리 내려가고 뭐 돈 풀리고 그리고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동네 돌아다녀 보시면 다 알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동네들은 전세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집을 사든지 전월세 올려주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뭐 답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매수세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거를 아마 정부도 알고 있어가지고 선제적으로 토어제를 지금 더 늘릴 모양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닌가. 필요하면은 규제 지역도 더 늘려가지고 대출을 좀 조이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론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현 정부도 뭘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 거고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두고 다른 방법 없니? 라고 아마 회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야 돼요 라고 누가 주장하면 그거 빼고 혹시 다른 방법 없니? 라고 계속 말하는 느낌이야. 지금 모든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자, 요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이 지금 핵심이야. 자, 여기 제초안,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그다음에 뭐 대출 규제, 뭐 이제 다주택 규제 전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뭐 다시 활성화. 자, 여기가 있어요. 요거가 풀어져야 되는데 얘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혹시 다른 방법 없니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용적률 좀 상향시키고 임대 아파트 좀 축소시키고 이런 게 여기 있어요. 여기 통 안에 있어. 저기 요거를 좀 풀어야 됩니다. 요걸 좀 푸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놔두고 그건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을 좀 제안해봐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변죽을 울리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아까 같은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것들. 모르겠네요. 도봉구에 야구장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뭐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80만 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135만 채를 공급한다는 거는 서울 아파트의 거의 80%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 80%를 5년 동안.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정부 시절 때 200만 호를 일기 신도시를 공급했는데 그때 같은 속도감으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가 문제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숫자야 저도 발표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요? 어떻게? 도대체 1년에 3기 신도시를 하나씩 어떻게 착공시킬 수 있죠? 무슨 수로? 거기다가 민간은 빼고 공공이 주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LH 직원들 몇 명 있다고? 9,600명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뭐 한 1,000명이나 될까? 1,000명, 2,000명 정도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전국에 그걸 135만 호를 어떻게 공급해? 그래서 좀 답답하다. 좀 답답하다는 거야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250만 채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래서 하나도 못했잖아요. 못했어. 윤석열 정부 때도 하나도 못했어.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어요. 이재명 정부 때도 못하겠죠. 다 못하겠지 이제.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전월세 어떡할 건데 전월세 어떡할 거냐고. 지금 내년에 집이 없는데 답답합니다. 이거 진짜 이걸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 지금 이번에 완전 대규모 공급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속 시원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민간도 막 재개발 재건축 싹 다 풀고 뭐 한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5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받으면 뭐 용적률 그냥 뭐 50%씩 준다.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 그냥 절반만 공급해라. 지금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준다. 대신 지금 안 하면은 다시 원상복구 되니까 니네들 조합들 싸우지 말고 열심히 공급해. 다 지어.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심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공급될 거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나 아니면 빌라 가서 월세 살고 뭐 오피스텔 가서 뭐 전세 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공급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급되면 사람은 잠깐은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 공급은 없대. 사람들이 앞으로 공급은 없다라고 믿어버리면요. 사람들이 진짜 살 길 찾으러 갑니다. 어떻게든 살 길 찾으러 가요. 옛날에 15억 초가 대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강남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줘요. 강남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줘도 사람들은 돈 빌려서 집 삽니다. 어떻게든 사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무조건 사요. 심리를 눌러야 되는데 이번 대책은 심리를 누르기는커녕 오히려 이거 심리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월세 사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내가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것 중에 꽤 많은 심리가 뭐냐면 청약에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청약에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청약 당첨돼서 이번에 르엘처럼 잠실 르엘 이번에 보셨죠? 막 그 4인 가족 만점자들 다 탈락하는 거 봤죠? 그것처럼 10억 한번 로또 청약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공택지 임대만 나온다는 거. 이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청약 통장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임대 아파트 청약만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서 시세 차익도 좀 보고 그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전월세를 산 거거든요. 앞으로는 공공 쪽에서는 임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쪽도 임대 아파트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오는 것들도 아마 장기 전세니 뭐 이런 걸로 막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임대로 돌리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는 올라가는데 청약으로 당첨될 확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가? 전월세 올라가고 청약에서 시세 차익을 없애버리겠다. 그럼 집 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집을 살 건데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출도 점점 더 막는다잖아요. 그럼 더 막히기 전에 사야겠네? 부모님한테 빌려서라도 사야겠네? 라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지방은 뭐 지금 살려줄 만한 정책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냥 지방은 자체적으로 뭐 경제가 좀 성장하면서 지방에 있는 그 대장급들은 그나마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지방은 그나마 대장들만. 대장 아파트들은 자체적인 유동성으로 좀 올라가는 거고 전반적인 지방의 이 침체장이 해결될 만한 요소는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